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호의 진주 목걸이 이번 주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이라고 하고요. 저희 전영호의 진주 목걸이 이렇게 힘든 시간 속이지만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수익 보여드리고 있는 방송이란 거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수익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제 양옆에 두 분의 전문가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두 분의 전문가님이 매일 시장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와 마음 함께 케어해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 함께 브리핑과 이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QR코드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생방송 1시간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 QR코드를 통해 입장하시면요.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그 고민과 걱정 들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생방송 중에만 문이 열려 있고 지금 들어오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진주 목걸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도 전문가님들 먼저 만나 뵈야겠죠. 전문가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도 양옆에 함께 해주고 계신데 오늘 시장, 오늘 날씨처럼 정말 쌀쌀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님을 모시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계속해서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이야기를 먼저 안 나눠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 우리 전문가님들 계속해서 수익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 이야기도 자랑도 조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호 전문가님,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어제 좀 기술적 반등 자리에 위치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네. 시기적으로도 한번 올라줄 만한 타이밍이기도 했어요. 한 5거래일 만에 미국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하는 분위기에서 어제 정강 후약으로 하락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네. 이제 영란은행 그 총재 발언도 있었고 네. 그러한 부분들로 오늘 또 우리나라에서는 금통위가 열리잖아요. 그쵸.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시그널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소화하면서 환율이라든지 기존의 매크로 악재들을 다시 한번 좀 재확인하는 그러한 시장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워낙 뭐 시장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오늘 1시간 동안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좀 안 좋은 추가 악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은 또 1시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시청자분들이 시청하시면서 또 시장 안 좋은 얘기 1시간 동안 하고 있네 이렇게 돼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도 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네. 좀 찾아가시는 게 그래도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이 안 좋을수록 좀 좋아 보이는 종목들, 그러니까 상한가를 막 연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오거든요. 네. 그러한 이유가 어쨌든 수급이 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몰리는 종목에만 몰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라 좀 하락장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네. 어떻게 내가 주식창을 들여다보기는 싫으시겠지만 그래도 자주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주 들여다보고 힘들어요. 떨어지는 종목은 네.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을 오히려 더 봐야 된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사실상 상승장에서도 자주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단기 매매를 좀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주식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에는 오히려 지금 시장이 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시면서 저희 전영호 전문가님 만나 뵙고요. 또 김원기 전문가님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김원기 전문가님, 지난주에 주신 그 종목 네. 수익을 꽤 냈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목이죠? 네. 일단은 선익 시스템을 추천을 좀 드렸는데 일단 12% 정도 상승이 있었어요. 그날 저희가 방송하고 나서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바로 매수 신호를 잡아 드렸거든요. 매수 신호 잡고 나서 12% 정도 다음날 급등을 하면서 좀 상승을 했지만 그 다음날 좀 맥을 못 치고 그대로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오늘 장에서도 지금 조금씩 좀 빠져서 내려가는 흐름이긴 하지만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이고요. 어차피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이고 제 방송을 유심히 좀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선익 시스템 다시 한번 매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 종목도 우리가 매집을 해가지고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시장을 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할게요. 어떻게 일단은 보세요? 네.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마다 시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과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오늘 좀 보합권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코스피는 보합권을 출발을 하고 있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상승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또 어제처럼 매도 물량을 좀 뿌려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오후 시장에는 조금 하락장이 조금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환율은 1435원대 지금 6원대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환율에 대한 리스크도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연준이 공격적으로 긴축을 계속적으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공격적으로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지금 계속적인 압박이 결국에는 시장의 투자 심리가 계속 굳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예상해야 되는 거는 자꾸 아까 전영훈 전문가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다 방송 끝내겠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단 안 좋은 거는 무조건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조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조금 주춤하시면서 조심하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또 한은에서 또 빅스텝으로 0.50%로 금리를 인상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도 조금 둔화되면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 오늘 오후 시장도 하락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한번 만나 뵈고 왔는데요. 당연히 저희가 막 부정적인 얘기만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있고 저희가 케어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악재가 많은 시장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QR코드를 통해 입장하시면요. 이렇게 힘든 시장이지만 저희가 함께 해드리겠다. 그 걱정과 근심 들어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들어오시는 방법을 알려드려야지만 여러분들 오시기가 편하겠죠.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기본 카메라를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 기본 카메라를 실행해 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그 QR코드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올 거고요. 그 영어로 된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니까요.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 나 혼자 고군분투하려고 혹은 아예 안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면서 실시간으로 함께 브리핑도 받고 내 계좌도 조금씩 빠르게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영우 전문가님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종목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지금 시장이 정말 대세 하락장이다라는 말이 있는 만큼 힘든 시장 맞죠? 저만 힘든 거 지금 아니죠? 시장에서 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살까요?라던가 네.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까요?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이제 양대산맥으로 제일 많이 받게 되는 맞아요. 질문인데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유들 뭐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기보다는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이 시장을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이 갑자기 뭐 3% 4% 반등하는 날이 있고 그리고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뭐 4% 이렇게 빠지는 날이 빠졌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발작을 하면서 그렇게 아이고.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호재가 있을 때는 호재가 너무 크게 그러니까 호재를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해석하기도 하고 악재가 생기면은 또 악재를 더 크게 부풀려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피가 2200선을 무너진 시점에서 지금 비중을 추가할
추가하는 게 맞냐라는 거에서는 저는 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네. 조금 투자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가치 투자다. 역시 오래 들고 있으니까 주식 시장들이 회복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펀더멘탈적으로 시장을 접근을 했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좀 수급과 그리고 지금 시장의 지수를 좀 이기면서 가는 몇 개의 개별 종목들만 간다는 점에서는 좀 개별 종목들의 비중을 좀 추가하실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현금 확보를 기존의 종목들을 덜어내는 방법으로 현금을 확보하시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던 현금에서 그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단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쵸. 그 단기 투자를 네.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면서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지금은 맞다. 네. 굉장히 그렇다 보니까 난이도는 높은 시장입니다. 하지만은 종목들을 몇 가지 추려내는 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것들 뻔히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만 우리가 조금 잡아낼 수 있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종목은 그러한 종목인데 오늘 과연 종목. 2부에 그 김원기 전문가님 가져온 종목도 아마 그런 맥락과 비슷하지 맞아요.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네. 예상을 해보고 제가 저번 주에 한 주 이제 방송을 좀 쉬었는데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부각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단기 종목으로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히토류 관련주를 좀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셨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 20% 단기적으로 시장이 빠질 때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저번 주 종목 우리 방송에서 진행됐던 종목 공략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바로 그 다음 날 1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해내신다면은 분명히 좀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단기 종목들 우리가 단기 종목이라고 단타 칠 수 있는 종목은 그 비중을 크게 가져가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네. 내 전체 비중에서 고작 많아봐야 5% 10%일 텐데 이 5% 10%가 작다면 작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한 단기 종목의 상승률이 그만큼 크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여러분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20%, 어제 시장 4% 넘게 빠졌는데 이런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단기 공략주, 단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으면서 현금 확보를 해야 한다. 사실 그게 어렵지 않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운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은 이게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쯤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생방송 1시간 동안 모든 걸 알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QR코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요. 저희 전문가님은 종목 추려내는 게 오히려 어렵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과연 어떤 종목을 추려내시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핸드폰으로 여러분 기본 카메라를 실행해 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QR코드에 카메라를 그냥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은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올 거고요. 그 영어로 된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어쩌면 이 기회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단기 공략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종목도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영우 전문가님 오늘 방송 공략주 그럼 어떤 종목인지 본격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방송 종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락장에서 어느 정도 단기 종목들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미국 시장이 3분기 실적 시즌,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좀 지수에서 이겨 나가면서도 3분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되는 그러한 종목으로 좀 뽑아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섹터로 보기보다는 좀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해서 이번 2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좀 달성을 했었고 3분기에도 그러한 실적을 이어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실 지금 컨센서스로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레포트 나오는 걸 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3분기나 올 연말에 대한 실적을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는 그러한 추세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피크아웃 우려가 좀 없는
종목을 좀 뽑는 것을 좀 이렇게 중점을 잡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출연한 종목들이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사실 방송 종목에 가져올 수 있었던 종목이 많지는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이 나중에 네. 수급에 집중을 더 받으면 받았지 그렇게 해서 더 큰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일단 어떤 회사냐? 네, 그게 제일 이 회사 중요하죠. 같은 네. 경우에는 컨택트 렌즈를 만드는 좀 개별주로 가져왔습니다. 렌즈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 점유율이 한 2위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 회사이고 우리나라의 컨택트 렌즈 시장의 연 매출 같은 경우에 국내 이제 1년당 3천억 정도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한 15% 정도 그러니까 500억 미만의 매출을 갖고 있는 회사이다. 시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천억 원 정도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회사를 이제 지금 시장을 좀 이기고 있는 이유가 지금 최근에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네. 단기 테마성의 종목들도 많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환차익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네. 실적이 이제 계속해서 좀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도 네. 이런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 눈에 가시화돼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국내 기업 중에서는 콘택트 렌즈 시장에서 1위를 달성하고 있고 네. 지금 국내 점유율이 1위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아큐브, 존슨앤존스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국내에서는 1위 콘택트 렌즈의 그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이다라고 하면 좀 힌트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 콘택트 렌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시력 교정용으로 많이 쓰이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확 점프를 하는 그러한 시기를 맞았었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일단 이 렌즈 같은 경우에도 미용 산업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렇죠.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화장품 매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네. 이 렌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각이 되면서 이제 마스크 우리가 마기꾼이라고 하는데 눈만 마스크를 보여요. 썼지만 맞아요. 네. 눈만 보이기 때문에 이 렌즈의 수요 그러니까 렌즈를 끼면은 저는 이 전후 차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뭐 눈동자가 조금 더 커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또렷해 보이고 달라요. 맑아 보인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면서 렌즈 시장에 대한 부각이 이번 코로나 시즌부터 오히려 좀 미용 쪽으로 더 부각이 되어서 실적이 점프하는 시기다. 그리고 해외 매출 제가 환차익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해외 매출 시장이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에 화장품 시장을 얘기하면서 네. 이제 K뷰티 같은 경우에 유럽 시장 그리고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 시장에도 이렇게 활로를 좀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네. 중동 시장 같은 경우에 이 K뷰티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지금 점유율을 크게 높이고 있는 게 렌즈 시장이거든요. 아무래도 히잡을 쓰는 문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그쵸. 좀 눈 화장, 색조 화장 그리고 렌즈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저는 콘택트 렌즈에서 점유율을 크게 확대하고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실리콘 렌즈를 이제 라인업을 발표를 하면서부터인데 이 실리콘 렌즈 같은 경우에 소프트 렌즈나 기존의 하드 렌즈보다 그 시장의 마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하드렌즈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뭐 한 달 그리고 뭐 네. 3개월용, 6개월용 이렇게 있다라고 했다면은 네. 실리콘 렌즈 같은 경우에는 길면 한 달 그리고 빠르면은 맞아요. 일주일 그리고 하루 뭐 원데이 네. 렌즈 이런 식으로 이제 수량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이 소비 패턴이 빠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마진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그러한 가동률 증가로 인해서 작년에 3공장을 증설을 했고 네. 그리고 상공장 같은 경우에 올해 실적이 제대로 반영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1분기, 2분기에 장비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냈었고 이번 하반기에는 신규 공장의 매출까지 이번에 실적이 반영되면서 네. 출하가 되면서 이번 3분기, 4분기 이제 실적 시즌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중에서도 사실상 피크아웃 우려가 없으면서도 지수를 좀 이기고 있는 개별 종목이다. 이렇게 네. 정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렌즈 관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렌즈가 사실 코로나에 은근 수혜를 받았던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눈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안경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하려면은 사실 많이 번거롭고 복잡한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렌즈가 부각이 되었다,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그러면 코로나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마스크는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저랑 동감하시는 분들 은근 계실 것 같은데 렌즈 시장 관련해서도 중동에도 뭐 진출을 한다고 하고 하니까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단기 공략주로 가지고 온 종목, 정확한 종목명이 알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 여기 QR코드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는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QR코드를 준비해 온 건데요. 들어오시면 이 렌즈 관련한 이 종목, 한 종목 여러분들께 정확한 종목명 짚어드릴 거고요. 또 전략까지도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핸드폰으로 기본 카메라를 실행해 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여기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은 영어로 된 링크 나올 거고 그 링크 눌러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여러분 전문가님이 직접 여러분들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영우 전문가님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알아봤는데 사실 렌즈라고 해서 저는 약간 뜬금없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의 가장 큰 매력이 뭘까요? 지금 공략할 수 있는?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3분기 실적을 좀 기다리면서 우리가 미리 좀 선취매를 해놔야 되는 종목이다.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지수를 이기면서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지수가 빠질 때도 이 가격을 계속해서 지켰던 좀 횡보 기간을 오래 거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횡보 저점에서 사실상 횡보 고점까지만 노리더라도 수익률을 한 20% 정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렇게 상승을 좀 예상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번 3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이고 그러한 실적에 달성될 뒷받침되는 근거는 지금 중동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 그리고 일본 시장의 영업이익 확대가 사실상 2분기에는 중동 시장이 87%가 올랐고요. 그리고 네. 유럽 시장이 50%, 일본 시장이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이번 코로나 봉쇄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매출 비중이 5% 미만이었다는 점. 별로 안 되네요. 그래서 네. 이번 3분기에도 이번 신규로 잡혔던 이탈리아 매출, 독일 매출 그리고 이번에 신규 라인업이 제공되었던 국내 시장과 일본 매출이 다시 한번 좀 끌어올려지면서 3분기 실적이 나올 것이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사실상 지수를 이기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거래량 상위 종목 이렇게 체크가 되면서 네. 상한가에 이렇게 위치하거나 또 상한가 같던 종목이 다음 날까지 이렇게 기대감을 이어지고, 네. 크게 가지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제가 지금 잡아드리자면은 뭐 25% 이렇게 박스권의 상단 부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해라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상한가 잠기고 나면은 그 다음 날까지 보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다면은 실질적인 수익 목표치는 한 4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지금 25,000원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컨센서스로 봤었을 때도 목표가가 한 35,000원 정도 되는데 네. 그 가격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이전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우리가 가치 투자 관점에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쵸.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뉴스 보고 사지 말고 그리고 악재 사자 그리고 뉴스가 나올 때는 우리는 팔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에는 오히려 뉴스에 많이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지 좀 부각되지 않은 종목들은 지수 따라서 그리고 거래량이 점차 감소하면서 계속해서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기존의 종목들을 사실상 물타기하는 시점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번 연말까지는 네. 이런 단기 종목들의 좀 비중을 적게 두더라도 큰 수익률을 노릴 수 있다 보니까 네. 단기 종목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자 이렇게 보면서 네. 오늘 첫 번째 번째 종목 종목. 네. 개별 종목으로 컨텐츠 렌즈 이번 실적 관련해서 이번 3분기 한 3개월 정도 네. 이렇게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여러분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자면 실적 시즌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저희가 여기 들어오시면 공개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 저희 생방송에서 말씀 안 드립니다. 이 종목 전략까지도 함께 세워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들어드리고 있고요. 또 종목과 함께 하면서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것 같고요. 핸드폰 카메라 실행해 주시고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꼭 들어오셔서 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종목 받아갈 수 있는 기회, 무료로 누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린 종목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준비해 놨다라고 한 번 더 짚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종목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부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상황 지금 보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면서 저희 투자자분들의 마음까지도 흔들어 놓는 그런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혼자 고군분투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난 이제는 쳐다도 보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 하지만 지금 당장 투자 그만두실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QR코드를 통해 입장하시면 함께 케어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워낙 계속해서 금리 인상 이슈가 있는 만큼 고강도로 긴축이 지속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이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 시장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투자, 돈 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시장에서도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방송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제가 이 종목을 정말 듣고 큰 기대를 했던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께 빠르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바로 김원기 전문가님 만나면서 제가 기대한 이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두 번째 방송 공략주 네. 어떤 종목이고 어떤 이슈가 있죠? 이슈 먼저 짚어볼까요? 일단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최근 시장은 또 실적이 또 우선이 되는 실적 시즌이 또 시작이 돼서 네. 실적이 좀 우수한 종목들을 담는 것도 마찬가지고 맞지만 일단은 그 중에서도 테마주가 좀 많이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거기에 따르는 테마 종목이고요. 최근 곡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곡물 하면 바로 나오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실 만큼 그런 섹터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나온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서 휴전 협상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긍정적으로 네.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곡물 관련주가 장중 7, 8%씩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데 차트를 깨지 않고 떨어진 거고요. 일단 차트 안에서 지금 보합권에서 어떻게 보면 차트 지금 횡보 구간에 안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닥 딛고 오늘 매수한다고 하면 오늘 조금 더 좋은 긍정적인 가격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슈에는 일단 전쟁 확전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수혜 종목이고요. 세계 식량 가격이 일단 하락하고 있어요. 세계 식량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곡물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게 이상하죠? 식량 가격은 떨어지는데 어떻게 곡물 가격은 오를까요? 그 이유는 일단은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최대 수출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곡물 가격이 당연히 전쟁 확산으로 인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게다가 지금 현재 물가 상승이다 뭐다 해가지고 식량 가격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했는데 곡물 가격이 다시 한번 치솟고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수혜 종목이고 다음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일단은 크림대교 폭발, 보복 악순환 불단기나 우크라이나전 최악 확정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뭐 다들 이슈 보셨을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네. 일단은 크림 대교라고 하죠. 크림 대교를 일단 푸틴 대통령이 약간 심기를 좀 건드리는 약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단 뭐 심기 건드려서 뭐 좋다,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 이슈로 인해서 크림 대교를 폭발시키면서 약간 크림 대교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요. 러시아의 물자 운반의 핵심적인 그런 위치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물자가 끊겼어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핵 위협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조금 더 앞당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높게 치솟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여기 나오시는 전용호 전문가도 있고 여기 앵커님도 있지만 일단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휴전이 될 건가 아니면 확산이 될 것인가 어떻게 네. 생각하는지 개인 의견 좀 듣고 싶어요. 저는 휴전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아, 확전이 휴전.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영호 일단은 전문가님? 저 같은 경우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으니까 지금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만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그 PPT 자료에서 좀 저도 PPT를 보면서 이 부분에 의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네. 세계 식량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 식량 가격 떨어진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식량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최근에 팜유 가격 그리고 유지류, 이 기름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유가도 좀 많이 떨어졌었고요.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제한도 풀렸었고요. 하지만은 다시 한번 좀 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지류 가격도 재차 상승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네.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최근에 파키스탄에 대홍수가 났었죠. 네. 그리고 뭐 미국에는 지금 옥수수가 제대로 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지정학 리스크를 넘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직면할 문제가 아닌가. 이상 기후 기후까지도, 위기와 함께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저희 여러분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가지고 왔지만 단순히 전쟁 이슈만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가격도 당연히 상관이 있을 거고요. 또 전쟁뿐만이 아닌 이상 기후까지도 관련이 있는 곡물 관련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곡물 관련주들 올해 초에 보셨죠?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굉장히 크고 빠르게 오릅니다. 이 종목들 가지고 온 이유는요. 여러분들께 빠른 수익 드릴 수 있어서고요. 게다가 전문가와 함께 하면은 투자 리스크까지 그 타이밍까지도 맞출 수가 있겠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종목명이 알고 싶으신 분들 혹은 이 종목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뭐 전쟁이 완화가 된다, 휴전이 된다, 종전이 된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요. 곡물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 중요성은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는 방법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핸드폰으로요. 기본 카메라 실행을 해주시고 여기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어로 된 링크 나오고 그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이 종목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곡물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사실 어떤 종목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종목이죠? 일단은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내리를 확 이렇게 스쳐 지나갈 겁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도
어젯밤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가야 될까? 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 이 친구는 재무도 좋은데 이걸 가지고 가야 되나? 아, 근데 차트가 조금 아쉽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다 살리고 이슈까지도 또는 테마가 겹겹이 테마까지도 가능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좀 찾아봤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돼지 열병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돼지 열병. 최근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지금 최근 돼지고기의 공급 수요량이 일단 좀 많이 또 더 증가하기도 했지만 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돼지고기 가격이 천천히 계속 오르고 엄청 있습니다. 올랐어요. 예,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 여러 국가의 돼지고기나 또 여러 육류들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양계 그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조류독감 관련돼서도 한번 지금 계속적으로 한 번씩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돼서는 현재 지금 제가 어제 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 3년 동안 42만 마리 정도 이렇게 좀 살처분을 했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뭐 살처분을 하지 않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이런 살처분을 해야 되는 리스크는 지속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에 이 기업은 말 그대로 돼지고기를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60%대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네. 작년 대비했을 때 60%나 올랐기 때문에 중국으로에 대한 그 수출 또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종목은 뭐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곡물 가격 상승에는 무조건 좀 그런 게 있지만 뭐 배합사료 제조 나오고 있죠. 배합사료 제조나 축산물 도소매 관련돼서도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회사의 대규모 농장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좀 팩트예요. 일단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중에 이거만큼은 무조건 이슈 타겠다. 이슈 무조건 탈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전쟁 중인 나라에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자회사가 여의도 반경에 한 40배 정도 해당하는 농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일단은 뭐 네이버에 지금 녹색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일단 이 종목을 제가 리뷰를 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일단 아프리카 돼지 열병,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의도의 40배에 해당되는 그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배합사료, 옥수수 가격이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르는 옥수수 가격 때문에 어차피 사료는 옥수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재료가 많아요, 여러분. 돼지열병부터 시작해서 AI, 조류독감이라고 하죠. 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종목들 말씀해 주셨다시피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런 종목들일수록 그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시장이 돌아가고 있고요. 빠른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세다, 테마주 장세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이런 종목명도 중요하지만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전략은요,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이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잡아주실 건데요. 그 전략은 QR코드를 통해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전략을 세워드리는 건 사실 저희도 시청자분들도 힘드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입장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주셔야지만 오늘 가지고 온 곡물 관련주 받아가실 수가 있겠죠.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기본 카메라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여기 보이시는 QR코드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나올 거고요. 그 영어로 된 입장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곡물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종목명
명도 받아 가시고요. 또 이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 다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들어오시면 지금 내 계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시는 그런 걱정들, 고민들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전문가와 함께 내 계좌 빠르게 회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곡물 관련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영우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까 싶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 전쟁도 있고요. 돼지열병 AI 정말 빠르게 갈 수 있는 재료는 다 모아놓은 것 같은데 좀 객관적으로 보시기엔 어떤가요? 네, 사실상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뭐 네네. 주봉이나 장기 이평선에 이제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한번 힘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뭐 콘택트 렌즈 관련주로 이런 완전 개별적인 회사의 실적 기대감으로 이제 종목을 좀 구해왔다면은 네. 이 두 번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구조적인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 그러니까 곡물 네.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돼지열병을 관리하는 곳이 우리 뭐 중앙수습본부예요. 근데 중앙수습본부에서 각 농장에 예방 좀 잘 해달라라고 하는데 사실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도 자연재해와 가까워서 이게 맞아요. 예방한다고 예방되지가 않거든요. 그쵸. 사실 철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막지 않는 이상 그럴 수도 그리고 없어요. 뭐 산에 멧돼지가 내려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못하게 막을 수 있는 하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네. 사실상 한 번은 돌아오는 테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계절적인 시기적인 테마성도 갖고 있으면서도 구조적인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네. 그래서 이 사실상 많은 곡물주 중에서 이 종목이 원픽이다,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신까지는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 종목 군들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그때 차익 실현을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긍정적 의견 정말 주시긴 했는데 이 종목 역시나 사실 전영우 전문가님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굉장히 빠르고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그런 과거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정확한 종목명 또 이 종목 알겠는데요. 그래서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와야지 수익 볼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QR코드 통해서 저희가 함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종목명 방송 끝나고 바로 공개해 드릴 거고요. 전략도 함께 들어가서 함께 나와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기회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곡물뿐만이 아니라 돼지열병과 AI까지 여러분 한 번쯤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테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원기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마저 조금 어떤 종목인지 알려주시면은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본업도 좀 알고 하고 싶어요. 그럼요. 네. 일단은 근데 이거 노랑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좀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를 바로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요. 네. 일단 노랑톡방 입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들어오시면은 뭐 종목들 대응이나 뭐 추가 매수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그런 대응 전략들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니까 일단 입장을 해주시고요. 네. 일단은 세계 곡물도 그 생산량이라고 하죠. 생산량. 이번에는 생산량입니다. 생산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왜? 일단은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생산량에 대한 이런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공급해야 되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만큼 공급량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쯤에 뭐 말씀드렸던 뭐 중수부 얘기가 나왔는데 중수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멧돼지들 야산에 겨울철에 왜 많이 내려오나요? 겨울철에 많이 내려오죠. 거기에 따르는 것도 보시면 돼요. 일단 생리적인 그런 현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자연재해다 뭐다 이런 얘기도 많지만 일단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겨울철에는 위에 야산에 먹을거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근 마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도축이란다. 이게 양돈가가 어디에 있나요? 산 밑에 있습니다. 산 그쵸. 밑에. 도축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양돈가가 산 밑에 있어요. 근데 산 밑에 그런 배합 사료 시설이나 또는 그런 배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야생동물들이 그 인근으로 많이 돌아다닙니다. 제가 아무래도 군부대 시절을 복무할 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하나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이 종목 단기적으로 이슈가 많은 건 정말 당연할 네. 것 같아요. 돼지열병, AI 전쟁까지. 근데 이 종목 좀 중장기적으로 곡물 같은 경우에는 가져갈 수도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중장기적으로 노리기에도 좀 괜찮은 종목일까요? 저는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리스크가 생각이 있나요?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연말에는 굉장히 주춤하면서 주가 낙폭이 좀 심한 종목들이에요. 섹터가. 그러면서 이제 내년 3월 또는 4월 달에 곡물 가격 다시 상승하면서 비료주들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 빠르게 그렇죠. 수익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네. 테마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두 번째 방송 공략주 말씀드렸다시피 빠르게 드릴 수 있는 단기 공략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 다 빠르게 수익 보고 나오는 종목이 내 마음도 편하고 계좌도 편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종목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가져가는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QR코드 준비해 왔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입장하셔야지만 정확한 종목명 저희가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무료로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과 전문가님들도 함께 만나보시고 이 기회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진주 목걸이는 여기서 이번 주는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정확한 종목 여기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놓치지 않으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